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해외 토픽에 뜨는 충격 뉴스를 보면 가끔은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충격 실화는 그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는데요. 조금이라도 한풀이를 하기 위해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희 언니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요즘 세상에 비혼, 만혼이 만연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은 분위기상 결혼을 엄청 장려했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엄마는 결혼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이 되어도 결혼은커녕 남자친구 소식도 없자 널 집에서 빨리 처치해야 하는데 다른 애들처럼 남자친구도 집에 데려오고 그래랴 라고 은근슬쩍 압박을 주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남자를 안 만난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들어가면서 CC도 하고 아르바이트나 소개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결혼까지 가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이었죠. 직장과 집만 오가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었고요. 어느 날처럼 그날도 직장을 마치고 야근까지 한 후에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는데요. 집 앞에서 건장한 남자가 줄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몸도 좋고 줄을 하도 잘 넘어서 저도 모르게 흘끗 계속 쳐다봤나봐요. 남자도 운동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퇴근하셨나봐요. 아, 네. 남자가 줄넘기를 멈추고 저에게 태연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이지 남자는 원래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을 자주 하던 사람이라는 게 기억났습니다. 일 끝나고 운동까지 하시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앉아만 있다 보니 살이 쪄서. 일찍 끝나는 날에는 같이 운동하실래요? 좋아요. 남자는 핸드폰을 건네면서 번호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서 제 번호를 찍어주었습니다. 한자 꾹꾹 눌러서 제 이름도 써서 주었는데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에 남자는 매일 같이 연락이 왔어요. 점심은 먹었냐,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냐, 운동은 나올 거냐 같은 소소한 질문들로요. 그렇게 남자와 저녁에 줄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시작으로 주말에도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거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어느새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어느 날처럼 엄마의 구박을 받고 있다가 엄마 나 남자친구 있어. 집 앞에서 맨날 줄넘기 하는 남자 알아? 알지. 그 남자 맞나? 응, 건실하게 생겼던데. 언제 집으로 데려와봐. 그렇게 수빈 씨를 집에 데려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했고 저도 수빈 씨네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돼 결국 수민 씨와 남편 아내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서울 XX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부모님은 전남에서 사시고 남편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가로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처자랑 너무 가깝다고 생각할까봐 우리 둘이 다른데 이사가서 독립적으로 살림을 차리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야 나는 처가랑 가까운 게 좋아. 이사 안 가도 되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몇 번이고 물어봐도 원래 살던 곳이 좋다고 해서 저는 본가에서 짐을 빼서 남편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지요. 본가랑 가까이 지내니까 편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불편할까봐 걱정되긴 했는데요. 남편은 마치 우리 엄마 아빠의 친아들처럼 집을 드나들었어요. 제가 없어도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놀곤 했죠. 아양도 엄청 떨어서 그 무뚝뚝한 아버지도 제가 혼자 가면 김서방은 오늘 안 오냐? 라고 꼭 묻더라고요. 엄마도 저와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하품을 하면서 김서방이 마늘장아찌 환장하는데 오늘 같이 밥 먹었으면 혼자 이거 반은 먹었을 거다. 라면서 제가 있는데도 김서방 얘기밖에 안 할 정도였죠. 저희 언니는 좀 무뚝뚝하고 낯도 많이 가리는 편이었는데요. 언제 벽을 허물었는지 마치 친자매처럼 웃고 떠들더라고요. 듣자 하니 둘이 쇼핑을 가기도 하고 가끔 예쁜 카페에 가서 브런치도 먹는다 했어요. 감정 표현이 없는 편인 형부도 뭐야 둘이 왜 이렇게 친해? 질투 나려 해 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저는 남편이 시가보다 친가를 더 좋아하고 가족들이랑 원래 이론인 것처럼 잘 지내는 모습이 좋았는데요. 너무 친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질투가 나기도 하고 내 자리를 빼앗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다른 집은 남편이 너무 시가만 데려가려 해서 탈이라는데 남편을 자기가 먼저 맨날 친정 가자고 하잖아. 아이가 나오면 더 좋을 거야. 아무렴 친정이랑 사이가 나쁜 것보다 훨씬 좋지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남편과 6개월간의 신혼생활을 보낸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도 때도 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몸이 뜨거워서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더라고요. 남편은 얼른 새가족이 되고 싶다며 노래를 불러 덩터라 될 듯이 기뻐했어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임신했어. 그런데 엄마 반응이 생각보다 시큰둥하더라고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반응이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전화를 받곤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처럼 기뻐하시고요. 엄마, 언제는 빨리 임신하라고 하더니 축하할 말이 없어라고 했는데 엄마가 우물쭈물하더니 사실 나도 임신했다. 너희 아빠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으니까 입단속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엄마, 아빠랑 하긴 했어? 언제는 아빠랑은 그냥 같이 사는 동거인이라며 언제 그런 역사를 만드셨대. 저희 엄마가 저랑 저희 언니를 일찍 낳아서 아직 5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도 임신하는 힘든 나이인데 아버지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몸에 좋은 것이라면 넙죽넙죽 드셔서 그런지 늦둥이가 들어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기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주 볼 나이의 아이라니 낳아야 할지 지워야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다 늙은 나이의 주책이라고 흉볼 것 같고 엄마, 지운다니 무슨 소리야. 기적처럼 온 아이인데 꼭 낳아야지. 우리 집 복덩이가 될 수 있어. 일단 너네 아빠한테 말하지 마라. 에휴, 전화를 끊고 나서 얼떨떨하기도 하고 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이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은 때에 임신이라니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언니한테도 임신 소식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언니는 전화를 받고 안 그래도 나도 전화하려 했는데 나도 둘째 임신했어. 정말 너무 놀랐죠.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고요. 집안에 이런 겹겹 형사가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고 언니 사실 엄마도 임신했대 신기하지 않아? 라고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언니도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럼 우리 셋이 뭐든 다 같이 하면 되겠다. 태교도 같이 하고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엄마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이떡 같은 임신 특성도 엄마 따라간다고 저희는 모두 비슷한 임신 시기를 거쳤죠. 그래도 집안에 임산부가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할 것도 많고 의지가 돼서 좋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엄마랑 딸 둘이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저희도 매번 신기했죠. 그렇게 같은 병원에서 일주일 전후의 시기로 해산을 했습니다. 언니가 가장 먼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원래 아이가 태어나면 얼굴이 자리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저도 막달에는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서 조카 얼굴을 제대로 확인을 못했고요. 그런데 붉은기도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이목구비가 드러났는데 얼굴이 제 남편과 많이 닮았더라고요. 언니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요. 막 낳은 둘째 아들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형부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기뻐하다가 본인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조금 떨떠름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가 봐도 형부보다는 남편과 많이 닮아서 민망하기도 하고 조상대에서 온 유전자이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뒤이어 나온 제 아이는 저와 남편을 반반 섞어놓은 듯했어요. 남편 눈, 코, 제 입술, 얼굴형을 닮았죠. 남편은 딸을 원했던 터라 첫째 딸을 보고는 저보고 수고했다며 눈물을 글썽했죠. 뒤이어 저의 막둥이 동생이 세상에 나왔는데요. 노산이라 엄마가 무척 힘들어했죠. 그런데 아이 얼굴을 보고는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또 남편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언니나 저는 아빠를 많이 닮았는데요. 아들이라 그런지 안 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버지도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온 새 아이가 모두 남편을 닮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허참, 이상하네. 형부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애써 원래 애기들 얼굴은 커가면서 계속 변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흔하게 생기기도 했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달랬는데요. 남편도 이상하다면서 입술을 자주 물어뜯더라고요. 초조한 사람처럼요. 그래도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잘 키워보기 위해 각자의 집으로 데려갔죠. 딸아이는 천사처럼 예쁘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아이를 목숨 걸고 낳다 싶을 정도로요. 뭐만 해도 깨르륵 웃는데 그 웃음을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육아와 집안일에 적극 참여해서 남들하는 고민은 해본 적이 없었죠. 다만 남편이 원래 처가나 언니네 자주 놀러갔는데 아이를 낳은 이후로는 일절 가지 않더라고요. 친정이나 언니네도 아이가 있어서 정신이 없을 것이 뻔하긴 했고 저희 집도 아이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그래도 평소 모이는 것을 좋아하는 남편 성격에 한 번쯤은 식사 같이 하자고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모이자고 할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 점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집에서 아이를 요람에 재워놓고 피죄죄한 몰골로 밥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택배인가 싶었죠. 문을 열었더니 형부가 씩씩대면서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부 여긴 무슨 일로? 형부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싶었는데요. 갑자기 형부 아이가 남편을 무척 닮은 것이 떠오르더군요. 김서방 어딨어? 부엌에서 밥 먹고 있어요. 하고 봤는데 남편이 경계하는 몸짓으로 부엌 깊숙이 들어가 서 있더라고요. 너가 시도둑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라면서 형부가 남편 멱살을 잡더라고요. 형부 일단 이거 풀고 말해요. 라며 제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말렸는데요. 남자들 싸움에 제가 당할 수가 있나요?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제도 저 파일철 보고 말해. 저놈이 발정난 개새끼인 거 알면 처제도 이놈과 살 생각이 싹 사라질 거야. 형부는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부들대는 손으로 파일철을 집어 내용을 봤습니다. 신자사 결과였는데요.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내가 이놈이 우리 집 들락거릴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진짜 불일치에다가 저놈 얼굴 빼다 박은 거면 누구에겠어. 김서방 할 말 있으면 어디 한번 변명해봐. 라고 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차라리 무슨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했는데요. 아니라는 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진짜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 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여보, 왜 말이 없어? 형부가 하는 말이 진짜야? 임신할 줄은 몰랐는데. 여보 미안. 저는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 소란스러웠는지 깨서 애미무는데 달래줄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형부의 남편 살을 잡고 난리를 치는 광경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이 소란이 친정에 전달이 되고 2차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가 없다며 친자 검사를 한 것이었는데 친자 불일치가 나온 것이었죠. 남편이 저와 언니, 엄마를 동시에 임신시킨 것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낼 때 사교성이 좋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걸까요? 남편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바로 분가하고는 이혼 소송 때 몇 달 만에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너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미안, 조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 너희 가족이랑 사이 좋았잖아. 너도 내 친근한 성격에 반한 거였고 우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도 내가 성격이 좋아서였잖아. 그냥 이런 성격은 바람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마지막까지 정 떨어지는 말을 하는데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보고 대화 한마디 제대로 안 나누고 각자 갈라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우리 가족과 사이도 좋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산산조각 나고 아이와 저만 남았네요. 가끔 아이가 남편을 닮은 모습을 보이면 소름이 끼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혼자서 잘 키워보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언니도 너무 놀라워하면서 그럼